지난주 금요일에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됐죠? 혹시 구매하셨나요? 케이스는요, 주변 케이스샵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쭉 보다 보면 신기한 점이 있죠? 아니, 제품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케이스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자, 일단 휴대폰 케이스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수입됩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처럼 중국 쇼핑몰에 가면 똑같은 제품을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를 가보면 진짜 신기한 게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폰 12 미니나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케이스도 팔고 있습니다. 사실상 휴대폰의 실물이 시중에 풀리기도 전에 생김새나 크기 등 자세한 상세 스펙을 알고 케이스를 미리 제작해놨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중국의 휴대폰 케이스 제작 과정에 일가견이 있다는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아이폰 프로 맥스하고 미니 같은 경우는 11월 6일 날 미국에서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써 케이스가 이게 나왔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생산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출시된 제품입니다. 3달 전에 이미 케이스가 나왔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휴대폰 케이스 제작 업체들은 출시 이전에 어떻게든 그 휴대폰의 디자인을 알아내 케이스를 제작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시간과의 전쟁 그 자체래요. 휴대폰 발매 시기를 맞춰 케이스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엔 그만큼 초기 구매자를 잃게 돼 업체 입장에선 큰 돈을 벌 기회를 날려버리거든요. 핸드폰이 출시가 된 다음에 3개월 정도 내에 그 케이스의 이제 60-70% 정도는 판매가 다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단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초반에 팔아야지만 핸드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거나 유통하는 분들도 적절한 마진을 보시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애플이나 삼성 등 거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중국에 있는 작은 케이스 업체들에게 상세 디자인이나 수치를 공유하진 않겠죠. 그래서 중국의 케이스 제작 업체들은 휴대폰 제조사와 협업 관계에 있는 정품 케이스 납품 업체를 타겟으로 삼는다고 해요. 휴대폰 제조 회사들은 차세대 휴대폰의 디자인을 확정한 뒤 여기에 맞는 정품 케이스도 함께 만들어 공급하기 위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전 중국 현지 협력 업체들에게 휴대폰 관련 도면 데이터를 넘겨준 뒤 생산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케이스 제작 업체들은 바로 이때를 노려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빼내죠. 도면을 빼기 위해서 직원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 브로커한테 건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 일부 케이스 제작 업체에선 자신의 가족들까지 정식 협력 업체에 위장 취업시키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그냥 월급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평균적인 근로자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만 넘겨줘도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몇 천만 원이 생기니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특이나 그런 도면이나 이런 유출 사례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 유출의 단가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가격은 알려진 게 없고 비싼 순서대로 하면 삼성과 애플, 화웨이 그리고 그 이하 순위라고 합니다. 이건 제품이 잘 팔리는 순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품 유출에 대한 보안이 엄격한 순위라고도 해요. 심지어 정보를 빼내려다 이런 일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식 데이터가 아니고 가짜 데이터를 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먹는 그런 케이스 업체들이 정말 많거든요. 협력사한테 데이터를 넘겨줬는데 이 데이터가 다른 데 유출된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 뒤늦게 도면을 약간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유출하는데 부담해야 하는 위험 감수 비용이 워낙에 크다 보니 케이스 제작 업체들이 함께 돈을 모아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일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일종의 유출을 위한 계모임인 셈이죠. 서로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케이스를 제조하는 업체들끼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젤리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 하고 가죽 케이스, 뭐 플라스틱 케이스, 그 다음에 프로텍터. 그래서 요 세 군데 업체나 네 세 군데 업체가 이제 같이 공유를 하죠. 물론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위험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올해 막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 4의 경우엔 브로커가 케이스 제작업체에 전달했던 도면상에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10.8인치라 적혀 있었지만 실제 제품이 10.9인치로 등장하는 바람에 수많은 업체들이 손해를 떠안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한국에도 이미 한 달 전에 다 들어왔거든요. 뭐 판매도 못하고 지금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인터넷에 다 올려져 있을 텐데 다 판매 정지돼 있을 거예요. 그냥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온갖 고생 끝에 일단 도면을 빼내고 나면 그 다음부턴 일사천리라고 합니다. 유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금형을 제작하는데 1에서 2주일이면 충분하대요. 심지어 한 업체가 만든 목업을 같은 유출계에 있는 공장들이 돌려 써가며 대량 생산 체계를 마친다고 해요. 그렇게 일단 찍어내기 시작하면 투명 젤리 케이스의 경우 2에서 3일 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전 세계에 유통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때의 단가는 개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인데 이 중 원가는 진짜 적고 유출을
위에 케이스 제작 업체들이 쓴 비용이 판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제품, 애플 제품들이 아무래도 도면을 구하는 게 힘들고 그 브로커들을 부르는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젤리 케이스도 똑같은 젤리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비싸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케이스가 시장에 나오는 시점이 휴대폰 발매 1에서 3개월 전이라는 겁니다. 늦어도 신형 휴대폰 발표 한 달 전에는 이미 그 휴대폰 케이스가 중국 전역, 심지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 케이스가 한국에도 있나요? 아, 이거요? 상당수 케이스 판매를 많이 하고 유통을 오래 하는 업체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본 페이지 촬영부터 해가지고 뭐 이러고 작업은 이미 다 끝나는 상태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출시가 언제 된다. 그럼 거의 그와 동시에 아니면 그 전에 벌써 제품이 올라가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기 전에 약간 현타가 오네요. 우리가 샀던 이 수많은 케이스들에는 사실 제품 자체에 대한 가격뿐 아니라 휴대폰 부품 유출 비용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알고 보면 저도 여러분도 모두 이 업계의 공모자인 셈이죠. 게다가 신형 휴대폰의 디자인도 주로 이런 케이스 제작 과정에서 유출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중국의 이름 모를 이 케이스 업체들이야말로 스마트폰 업계의 판을 흔들어 버리는 조커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